two, three, four. 전국구 전국구 한국당이 만들어지는 예. 과정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2003년에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도대체 노무현이 누구야? 이 어떻게 가는 거야? 이 그렇죠. 나라가. 그래서 정치학 교수, 경제학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명을 이제 재벌개혁은 어떻게 가고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재단에서 저희를 초청해가지고요. 워싱턴 DC,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순회 강연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은 이러해서 당선됐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변할 거냐. 아, 그 미국 주류의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어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사람들, 시민단체 예. 사람들, 학계 다 와서 들은 거죠. 저희 세미나를.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에는 이제 곧 신당이 나올 거다. 그 신당이 새누리의 그때는 새누리가 아니라 신한국당이었어요. 예. 신한국당의 일부와 그다음에 민주당과 개혁당이 합쳐진 신당이 될 거다. 그거를 이제 2003년 봄에 예. 추울 때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민주당이 분당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예. 노 대통령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이게 왜 이런 거를 제가 신당을 예측을 했냐면은 일단 그런 욕구가 국민들 사이에 욕구가 있는 게 보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수당을 만들어야 이제 노무현 정부의 이 집권이 가능하니까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분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칼럼을 많이 썼었고 그다음에 정동영 씨한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분당은 안 된다 민주당 분당은. 예. 그리고 지분 그때 이제 그 당 대표가 누구냐면 박상천 뭐 정규난 당대표 예. 하실 때요. 그분들이 공천권을 절대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지분을 나눠라. 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지분을 나눠서 적당히 그분들에게 쉐어하고. 그렇죠. 지분을 주더라도 분당은 안 된다라고 저는 조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쓴 이 글을 제가 서프라이즈에도 이 글을 또 썼었거든요. 예. 추미애 의원을 우연히 만났을 때 글 잘 봤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딱 입력이 된 거예요. 분당은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러고 났는데 이제 천신정 정풍 운동이 강해지다가 사실은 분당이 난 게 천신정도 그러니까 정동영도 제 얘기를 그때 굉장히 잘 듣고 동의할 때였기 때문에 예. 분당할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공천권 관련해서 이 분당이 벌어진 게 그 난닝구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난닝구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난입하면서 이미경 의원 머리채를 잡으면서 예. 그러면서 저도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당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칼럼을 제가 그때 처음 썼어요. 그 난닝구 파동. 예, 난닝구 예. 백바지 파동. 백바지는 사실 이거랑 꼭 관련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난닝구 파동이죠. 그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정동영, 천정배, 이제 신기남 이 예. 세 분이 이제 분당을 해서 예. 열린우리당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 이른바 같아요. 이제 천신정. 예,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예, 그러니까 정풍운동의 주역. 정풍운동이 신당 창당으로 가게 된 그 빌미는 예. 사실 난닝구에서 왔지 가능하면 분당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썼던 칼럼을 보면 분당하지 말자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 이게 저쪽 뭐 경기도 분당은 아니죠. 자, 열린우리당 얘기로 쭉 계속하시죠. 그런데 왜 그때 이제 민주당에 남아있던 예. 에이스가 누구였냐면 조순영. 왜냐하면 조순영 의원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도왔거든요. 예, 미스터 쓴소리 조순영. 쓴소리는 이제 나중에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개혁적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예. 의원이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과 사이가 좋았고 추미애 이 둘이 안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열린우리당 만들어지고 이 두 사람이 안 와서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의 의리를 이 사람은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다가 이제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절대 분당은 안 된다 하는 칼럼을 잘 봤다 한 예, 걸 보면 그게 이제 입력이 이게 너무 됐고. 깊게 예. 입력이 된 데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가 원망을 했죠.
왜 추미애에게 사인을 안 줬냐. 일로 오라고. 그랬더니 내가 사인 주는 순간 열린우리당은 내가 만든 게 된다. 나는 끝까지 반대였다. 예, 열린우리당 만드는 걸. 예. 근데 우리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예. 열린우리당 시절은 다 알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여기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30인데 예. 그 당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던 즈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2004년 얘기니까 네, 고등학교 때네요. 17년 전, 13년 전 얘기. 네. 근데 물론 그때도 뭐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그러면 모르겠더라고요. 열린우리당을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걸 알고 계세요? 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기 당을 만들잖아요. 예. 뭐 이름도 바꾸고 예를 들면은 뭐 신한국당이었는데 네.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네.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어쨌든 자기가 직접 통치하고 싶은 이런 예. 그 당정 관계를 정부 주도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노무현을 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되게 원칙주의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뽑아준 게 민주당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분당은 안 된다고 생각했고 가능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지분이나 챙기지 절대 그 분당하지 마라. 예. 했는데 어쨌든 천신정이 탈지역주의를 내걸면서 전국정당 만들겠다라고 분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분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때 이제 선거 전에 무슨 언론과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다 이랬어요. 예. 그거는 총선 들어갔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이미 탄핵 사유가 된 거. 만들어진 맞아요. 다음에 하는 얘기였고. 저도 기억이 2003년 말서부터 이제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네. 2004년도 당대표 뽑을 때 정동영 의장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대인데 네. 내가 당대표가 되면 30%를 돌파하겠다. 그러면서 몽골 기병처럼 달려가겠다. 그게 몽골 기병론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생각에 정치를 이제 좀 벗어나 있을 때인데 네. 사업하느라고 그때 생각에 겉으로는 저 천신정이 띄지만 배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전혀 아닙니다. 나 그 봉화 내려가고 사과하고 와야겠네.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분당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가 여러 가지를 들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만 찾아도 이건 호남호대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못 온 거는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인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가 못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아휴. 그다음에 그게 근거가 되네 진짜. 네, 그다음에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직접 만들었으면 네. 자기를 뽑아준 그 민주당을 버리고 이 당을 만든 배신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호남을 버리고 온. 네.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네, 그 저처럼. 조나래 씨도 노 호남에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때 상황 잘 모르면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다음에 예. 그때 이제 만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었다 치자. 그럼 왜 만들겠어요? 자기 사람 심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공천심사위원장이 누구였냐면 그때만 해도 정당이 좀 약할 때였기 때문에 예. 공천심사위원을 다 외부에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공천심사위원장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당시 김강원 교수님이었고 간사가 저였어요. 그랬어요? 예. 제가 그 김강원 교수도 정동영 씨랑 친하고 예. 저도 정동영의 사람이었고 저는 그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인가 어떤 토론회에서 만나서 제가 박사를 낸 그 기억뿐이 없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저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제가 그 공천심사위원회 간사 겸 대변인을 했으니까 제가 전혀 노무현의 사람이 아니죠. 제가 나중에 친노가 된 거지. 나중에. 예. 그리고 그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의원 그 공천 방식은요. 예. 상향식이었었어요. 위에서 전략 지역 몇 군데 정해갖고 꽂는 것 말고 다 지역의 당원들, 대의원들이 투표해갖고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기 그게 때문에. 창당의 이유였거든요. 분당의 가장 큰 이유가 예. 상향식 공천하겠다는 거였기 예.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뭘 했냐면 뭐 음주운전 뭐 3번. 2회.
2회. 예, 2회 세 번이면 아웃이에요. 예. 세 번이면 아웃. 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정가, 비리, 뭐 이런 거 아웃. 그래서 예. 후보를 걸러내는 일. 그 다음에 뭐 그 그랬었구나. 경쟁 후보를 3명으로 남겨놓나 2명으로 남겨놓냐 이런 거 예. 결정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정 후보가 없을 때는 단수 공천도 했어요 저희가. 예. 그랬는데 그랬었죠. 예. 그때 그러면은 당내 이 간사가 누구였냐? 김한길 의원과 김현미 의원. 대표적인 정동영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분이 외부 공천심사위원도 다 선정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다 정동영 계획가 100% 그러네. 천신정이 100% 한 거지 노무현 사람이 없었다. 2004년도에. 예.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백원우 의원 지역구가 예. 이제 재정구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그랬었죠. 예. 근데 여기가 공천 심사를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원우가 하나뿐이 없었는데 저는 그때 백원우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예요. 예. 청와대 출신이죠, 백원우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 아. 그때는 제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아무도 모를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끝까지 백원우를.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여기를 하나밖에 없는데. 예. 전략으로 주려고 그랬던 거죠. 다른 왜냐면 시흥이 지역이 좋은 데거든요. 예, 예. 조정식 옆 지역이고 조정식 지역은 아주 좋지만 예, 예. 여기도 비교적 괜찮고 예. 당시 막 탄핵 열풍 바로 직전이었고. 이거 백원우 의원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들으면 거의 기절할 텐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예, 오래된 아니, 일이니까. 그리고 역사적 팩트는 자꾸 가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끝내 공천을 전략 공천을 못 해요. 왜 못하게 됐는지 모르는 게 이게 저는 외부 심사위원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제가 정치학 교수고 뭐 언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뭘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내부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온 대로 추인하는 역할만 한 것 같아요. 예, 교수님 그때 왜 안 됐냐면요.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된 게 3월 12일쯤 됐을 거예요. 그때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때는 열린우리당의 그 지원자들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10% 초반대 지지였었어요. 그리고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회 가결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솟기 시작했고 50%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천심사 하실 때에는 3월 12일 이전이거든요. 10% 정당밖에 지지율밖에 안 되는 정당이 누가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없었던 거죠. 전략 공천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끝까지 결국은 전략 공천 딴 데는 좀 했어요. 예. 했는데 이제 끝까지 안 돼서 결국은 그냥 백원으로 갔거든요. 에라 너래도 근데 가라 그러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게 청와대 비서관인 거예요. 예. 근데 저한테 아무도 연락을 해서 이걸 100원으로 해달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경쟁자도 없는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노무현 대통령 대단하다. 그러니까 일체 자기 사람을 공천을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왜냐면 그때 이제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당을 대통령이 장악하지 못하고 아. 왜 바보같이 그랬냐.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음 후계자는 정동영이니까 나는 공천을 할 필요가 없다. 정동영이 자기가 자기 정권을 원하는 만들어갈 대로. 사람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왕적 총재 이회창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그때 시대 정신이 대왕적 총재를 거의 죽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총재를 없앴잖아요. 나중에는 예. 김대중 대통령도 그리고 대표 체제로 갔잖아요. 김중건 대표 체제로.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을 장악하지 않겠다. 이거를 이게 시행착오지만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당정 분리라는 원칙하에 그렇죠. 당정분리였었죠.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고 정책은 당정 협의를 굉장히 매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당정 분리하니까 정책도 뭐 전혀 협의를 안 한 줄 아는데 금요일마다 엄청 많이 당정 했어요. 협의를 맞죠. 했어요. 예. 그리고 위원회라는 게 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게 바로 협치예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여야 의원, 내 야당은 안 와요. 여당 의원, 예.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예. 그다음에 정부 사람들, 총리, 대통령,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들,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 전문가 다 모여서 정책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처 간의 칸막이가 크잖아요. 이 위원회는 관련된 부처 장관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을 딱 하면 이게
이제 장관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협치거든요. 그렇죠. 예. 이 협치를 처음 시작했고 정말 성공적으로 했는데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